한국을 방문한 한 중국 관광객이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개념을 어디에 두고 온 거냐? 중국 MZ는 다를 것 같았는데 진짜 쉽게 안 변하는구나. 남자친구가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이라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글을 읽어보니 중국인 남녀 넷이서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쳐다봤더니 일행 중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는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워댔다는 겁니다. 주말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고 일부러 티나게 영상을 찍으면 그만둘까 싶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정말 시민의식이 참담한 수준 입니다. 한국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중국인들의 민폐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민망한데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산 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는 모습인 거죠. 관리사무소 근무자는 경고문구나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공원 바닥에서 발견된 건 대부분 중국 담배이더군요. 단속에 걸려도 불법인 줄도 몰랐는데 왜 벌금을 내냐며 중국인들만 단속한다고 억울하다고 하고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전 한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 중인 하이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니고 있고 이제 한국 유학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최근 대학 유학생의 40%가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던데요.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거나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중국 일반대를 나온 것보다 좋게 보기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중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온 만큼 교육의 수준도 한국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입시 경쟁률도 한국 못지않게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동안 제가 배운 대학교 교육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배운 거지 싶었죠. 한국에서 첫 대학원 수업은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던 대로 논문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발표 준비를 했죠.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팀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하이윤, 여기서는 논문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준비한 건 논문 그대로 타이핑한 자료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발표를 해야 하니까 일단 준비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지켜보다가 하이윤, 이건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말해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왜 중요한지 말해줄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잘했어.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해오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주면서 웃었어요. 그제야 저도 웃을 수 있었죠. 이렇게 저는 한국대학원 첫 수업에서 큰 배움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논문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인데도 이렇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없었던 건 중국의 문화 때문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하의 통치 상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검열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글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죠. 검열의 대상도 가리지 않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수천조 원의 집값이 증발되었다고 언급했다가 SNS 계정을 제재받은 우샤오보의 일화와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선정적인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계정이어도 당국의 검열에 걸리면 소용없죠. 이렇다 보니 중국 당국의 검열 대상에 오를까 기업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차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런민일보의 새로운 콘텐츠 검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텍스트를 분석해 주요 인물이나
어휘나 민감한 단어를 식별하고 적절한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여, 종교, 청된 관리, 단체제 인사, 영토 분쟁 지역 등 민감한 내용을 필터링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중국 내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런민일보는 중국 정부의 기준에 맞춰 콘텐츠를 걸러내고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위험을 피하려는 많은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이용료가 약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올해 3월까지 200곳의 고객과 300만 건의 콘텐츠 검토 건수를 기록했다니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런민일보가 중국 당국의 모호한 기준을 잘 식별해내는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고 평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검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중국 내에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을 실감되었거든요. 최근 중국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검열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와 물품 검사, 전자데이터 증거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면 불심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VPN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심 검문이 강화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최근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방한처법의 후속 절차로 7월 1일부터 국가안전기관이 개인과 단체의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시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민경찰이나 정찰을 제시하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항 등에서 불시에 검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여행이나 출장 중인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이 별도 국가로 표시된 세계 지도를 소지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했을 때 현지 당국과의 언쟁을 피하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또는 주중대사관이나 체류지역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겪게 될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을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공항 등에서 불시에 검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전 점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에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 대학원 수업 후 정말 창피하게 과제를 해가서 다음 수업부터는 수업 준비를 잘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수업을 한다며 과제가 너무 많다고 했고 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거나 과제를 안 하는 등 너무나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졸업장만 필요하지 성적이 굳이 좋을 필요가 없다면서 말이죠. 아빠가 하고 있는 사업만 물려받아도 자신은 걱정할 일이 없다면서 말이죠. 마치 돈 없는 집안에서 공부로 여기까지 온 너와는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조별 과제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수업에 안 나오기 일쑤였고 전 어떻게 조를 짜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라는 친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같이 수업 듣던 중국인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같이 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혜진이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친구여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혜진이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 괜찮다며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해가며 과제를 설명해 주었고, 같은 재배정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한 친구는 저를 위해 과제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 주고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별 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혜진이를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다 같은 수업을 듣던 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첸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학교 앞에 중국 음식 잘하는 곳이 생겼다며 말이죠.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먹을 만한 중국 음식 파는 가게가 많아졌다며 한국도 점점 중국화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학생들이 많아지니 가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거로 중국화해간다고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더군요.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빠졌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음력설을 따르는 국가이므로 여러 가지 문화가 중국의 영향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중국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말라는 엉뚱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만큼 역사적으로는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담배 피우며 아무렇지 않던 중국 여자처럼 몰지각한 시민의식을 지닌 중국인들은 본토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구급차나 소방차들에게 길을 터주는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게 최근 중국에서 구급차를 길 막는 영상들이 올라왔다가 강제 삭제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로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차들이 틱톡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영향의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되는데요. 정말 창피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두 양보를 하고 이게 당연한데 중국에서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반응하는데요. 기본적인 의식 차이인 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법률적인 강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측은지심으로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차가 오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골목이나 길을 건널 때 눈치껏 무단 횡단을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꼬리물기로 차가 끝도 없이 오고 앞에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나 먼저 가고 가라는 심리가 우선이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거든요.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도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밀고 들어가는 차들도 있답니다. 초록색 신호 보고 건너도 이렇게 신호 안 지키고 무대포로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르더군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두리번거리자 지나가던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습니다. 전 갑자기 차가 왜 멈췄나 하고 오히려 어리둥절했는데요. 제가 멀뚱히 서 있자 건너가라는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은 건 또 처음이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더군요. 중국인들은 이런 걸 모르고 한국에 와서도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는데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제주는 중국에서도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기에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곳이라 더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사거리에 교통경찰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부야우 헝추안마루라고 이야기하시며 중국어로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외치며 단속 활동을 하시는 거였는데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국인 커플이 경찰관 바로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고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경찰관 앞에서 무단 횡단이라니요. 경찰관이 무단 횡단을 제지하자 오히려 그 커플은 목소리를 높이며 무단 횡단이 되는 줄 몰랐다며 중국 공안은 무단 횡단을 해도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운 없게 자신들만 걸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외국인 커플에게 친절하게 내일 출국 전에 공항 은행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더군요. 정말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모습에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무단 횡단
횡단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도 경찰이 지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건넜다는 뻔뻔한 대답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더군요.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고 속상해하자 혜진이는 요즘 그래도 젊은 중국인들은 많이 달라졌다던데 아직도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봐라고 이야기해주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제 기분까지 살피고 위로해주는 착한 혜진이를 보며 다시 기분 좋게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금이 더 필요해서 잠시 CD기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근처에 있는 곳이라 혼자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혜진이와 친구들은 알겠다고 하며 호텔로 돌아가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갔죠. 근처 CD기로 가서 현금을 찾고 나와 혜진이에게 전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불싸, CD기 위에 지갑을 두고 온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중요한 카드랑 현금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이러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진짜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돌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누가 벌써 가져갔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은행 CD기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서울의 대학가 근처였다면 그동안 보아온 한국인들의 모습대로 CD기 위에 지갑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많은 제주라 불안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서 CD기 앞으로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진짜로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지갑을 꼭 쥐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누가 봤을까봐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 확인해보니 현금도 카드도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던 순간이었죠. 저와 통화를 하던 혜진이도 제가 놀라서 전화를 끄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제가 지갑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자 혜진이도 제주도가 관광지라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제주 전통 문화재인 목관화 등 제주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남은 제주 여행에서는 제발 무개념 중국인들을 만나지 않길 바라며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내는 동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배워야겠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이 잘하는 점을 깎아내리는 유치한 행동보다는 한국의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성장하는 중국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